중고차 시장이 상당히 큽니다. 신차 시장의 1.4배 정도가 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소비자들은 이 중고차 시장에 대한 어떤 불신 또 불안감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런 불안감, 불신이 있는지부터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종욱 회장님, 어떻습니까? 사실 중고차 굉장히 품질 좋은 차량들도 많고요. 또 관리가 잘 된 차량도 워낙 많아서 또 가격도 저렴하잖아요. 상대적으로 신차보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찾고는 싶은데 중고차 시장에 이제 매물을 찾으러 갔다가 그냥 어떻게 보면은 좀 뒷돈 떼이는 거 아니냐, 뒤통수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불신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이런 이유는 어디에서 좀 온다고 보십니까? 아까 우리 사회자가 말하는 대로 중고차 시장에서는 분명히 품질 대비 가격 가성비가 좋은 차들이 많은 거는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상상할 수 있죠. 근데 상식적으로 상상한 것이 시장이 작동되려면 그 상식이 통하는 투명한 시장이 되는 게 중요하겠죠. 시장의 투명성은 항상 정보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고차 시장은 중고차 시장의 그 시장 불투명성으로 인해 가지고 2001년도 노벨 경제학상이 탄생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시장은 언제 투명하냐? 판매하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똑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가 가장 공정하겠죠. 정보가 비대칭성이 있으면 그럴 수가 없다.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고차 시장의 경우에는 자동차, 중고차를 파는 판매자가 사는 사람보다 훨씬 우월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를테면 뭐 이게 침수된 차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뭐 사고가 몇 번 난 차다. 이런 거 등등에 대한 이력을 아까 우리 임 대표님께서는 뭐 웬만하면 이제 우리가 보면 안다고 하지만 보통 한 50대 이상이 된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런 이력을 인터넷 그냥 국토부의 그 DB를 통해서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고차 시장에 가다 보면은 아까 우리 사회자가 말하는 대로 가성비가 좋은 차를 고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정보가 비대칭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긴 게 뭐냐 하면 이 중고차 시장이 불투명한 이유를 그 한국 소비자 보호원이 내놓은 걸 보면 아니 중고차 시장에서 이 미끼, 허위 상품을 가지고 사람을 끌어들인다고 하는 것이 전체 54%였죠, 그죠? 우리 그 소비자 보호원에서 조사 결과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온 가운데 하나가 가격 산정 자체가 이게 투명하지 못하다 하는 게 또 한 47%에 있었고 또 뭐냐 하면 주행거리 이런 거 사고 이력 그런 거 갖다가 이게 조작하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또 한 41% 나와 있는 거죠. 일이 나와 있으면 시장이 투명할 수밖에 없어요. 불투명할 수밖에 없어요. 투명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경제 이론에서는 시장이 투명하지 않으면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바이어가 정보를 셀러, 판매자가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고 사는 사람이 정보가 없을 때 거래가 일어나면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일어난 그런 거래를 뭐라 그러냐면 역선택이라 그럽니다. 역선택. 그러면 계약을 하기 전에 이미 중고차 판매업자는 이 계약자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역선택이거든요. 계약하기 전에. 그래서 이 역선택 이론이라는 것이 중고차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농산품 경우도 또 비슷하지 않아요. 똑같죠. 생산자와 또 판매자, 그러니까 구매자의 사이의 어떤 그러니까 이제 저 생산자 이름 붙이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정치도 마찬가지죠. 정치인이 당선되기 전까지 뭐 온갖 이야기를 다 하잖아요. 이런 것도 사실은 정치 시장이 불투명한 거예요. 그렇듯이 이게 중고차 시장이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소위 역선택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소비자 불만이 생기는 문제단 말이죠.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뭐 임 대표님이 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그런 외부의 시선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좀 궁금하고 그럼 뭐 편견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불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생각이 존재하는 것만은 분명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말씀 잘 들었고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한참 전 과거의 일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현재는 교수님 말씀하신 것보다 훨씬 더 투명화되어 있고 정보도 많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성능 점검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 고지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자동차 365 사이트에 들어가면 자동차 정보가 전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업체를 얘기해서 그렇지만 뭐 정보를 제공하는 그 포털 매매 포털 사이트에 포털 사이트에도 나와 있고 또 자동차
광고를 하는 대표적인 업체 엔카라든가 네네. 이런 데에도 이력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마찬가지고 가격도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고 우리가 아파트 시세도 이제 KB 국민은행에서 시세를, 네, 다 그 파악하고 갖고 있지 있죠. 않습니까? 예. 중고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도로 시세가 몇십만 원 차이 안 나게 다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그 할부금융회사에서도 정보를 제공할 때 이 차는 얼마 수준 이런 수준의 정보가 다 나와 있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건 옛날에 한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일들인데 우리가 그 후로 자정 노력을 많이 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장 우리한테 타격을 줬던 게 이제 허위 매물인데요. 지금은 허위 매물이 많이 사라졌고요. 그 얼마 전에 이제 대법원에서 판결도 나왔지만 허위 매물업자는 무등록업자로 우리 자동차 매매업과 전혀 상관없는 그 범죄자 집단이라고 판명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분들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고 사법기관이 단속해야 될 부분이고 그걸 누차 요구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소위 말하는 독박을 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법적으로 대응하면 될 것 같고요. 또 레몬마켓으로 불린다 하지만 어느 정도 투명하게 되어 있는 제도들을 많이 홍보하지 못한 점 이게 우리 업계의 현실인데 신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차도 레몬법이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 왜냐하면 신차도 레몬법이 한국형 레몬법이 있지만 거기서 구제받은 건수가 중고차 구제받은 건수보다 훨씬 적을 겁니다. 새 차는 가격이 더 비싸고 중고차는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우리가 잘못됐을 경우나 교환, 환불, 반품 정도는 스스럼 없이 받아주고 있습니다. 새 차도 결함이 있을 때 한국형 레몬법으로 통과되는 경우가 거의 드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정도 노력은 하고 있고 홍보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좀 반성하고 있습니다.